6.13 지방선거가 지난 주말 사전투표를 마치고 이제 종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틀 뒤면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네, 사전투표 결과를 분석해보고 본투표를 앞둔 표심의 향방은 어떤지 자세한 내용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도 광주와 전남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남이 유일하게 30%가 넘을 정도로 높았는데요. 당초 낮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뒤엎고 그렇죠. 이렇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당초 낮을 거라는 예상 때문에 아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하고요. 아마 세 가지 요인을 좀 보면 첫 번째 이제 대외적인 요소인데요. 네. 북미 회담 앞두고 있잖아요. 네. 한반도 평화라는 대형 이슈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내적인 요소인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대한 그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한 이런 요인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강주 전남이 아무래도 접전적이 좀 많다 보니까 투표율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전남에서는 장성, 또 광주에서는 동구의 사전투표율이 높았습니다. 네. 격전지여서 이렇게 높았을까요? 그렇죠. 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민평당, 바른미래당 세 정당이 다 나왔다는 거죠. 후보가 구청장 후보가 다 나와 있고 강의역 의원, 기초의원까지 후보들이 전원. 그러니까 강주에서는 유일하게 동구만이 세 당의 후보가 나오고 세 당이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28%였죠.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 장성 같은 경우에는 역대 선거에서 총 4번의 선거에서 재보선까지 포함을 해서 무소속이 당선이 됐었어요. 네. 특히 이제 장성 군수 같은 경우는 부부 군수, 이천 군수 대 지금 현 유두석 군수 3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하고 아내가 하고 다시 또 남편이 그렇죠. 하고. 그래서 이번 4번째 도전인데 유두석 군수가 잘했으니까 계속 미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네. 이번에 민주당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들이 팽팽하면서 투표율이 높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전투표율 놓고 여야가 각자 네. 자신들 정당에 유리하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참여 열기가 본투표에도 이어질까요? 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지방선거가 그 정권 심판론의 성격이 강해요. 이게 해고적 투표 형태를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 뭘 했냐를 생각하면서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70% 이상이 계속 1년째 높고 민주당 지지도 고공상승하는 상태에서 네. 해고적 투표보다는 전망 투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투표를 하지 않겠느냐. 조금 힘을 실어주자 그런 의견도 많죠. 강하죠. 그래서 저는 본선에서도 역시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의 압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전남에서는 민주당과 비민주당의 접전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또 부동층도 상당한데 야당의 이른바 민주당 독식 견제론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매 지방선거 때마다 단체장 경우는 한 8명, 7명이 당선이 됐잖아요. 무소속이. 네. 그래서 약간의 그 인물론보다는 정당보다는 인물론이 강했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총선 때 국민의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반대로 민주당이 압승을 할 거다 저는 보여주고 절반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선거 하루 전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이 회담의 결과가 투표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대형 이슈죠. 모든 언론, 전 세계 언론과 국내 언론들이 이 문제를 다룰 거고 만약에 아주 최악의 경우가 아닌 이상 그래서 약간 뭐 틀어졌다거나 아니면 잘 됐다거나 했을 경우에 당연히 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선거 결과는 이제 민주당이 압승이 되면 네. 이후의 정치권의 정계 개편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